안녕하십니까. 기술사 브라이언입니다. 최근에 리석배 교수님 연구진이 쓴 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 연구소들에서 의견을 발표를 해 왔는데요.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 말고 실험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제 엊그제 보니까는 중국의 화중과기대학이라는 곳에서 리석배 교수님의 LK99 어카이브 논문에 있는 레시피를 그대로 해서 만들어 봤더니 큰 부양 효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석배 교수님이 제시한 레비테이션보다 더 큰 레비테이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실험을 했던 것을 종합해서 요 논문 원고를 공개를 했다고 하여 여러분과 함께 화중과기대학의 논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실험 논문이라서 이론과 실험이 합쳐진 그런 논문보다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험 결과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8페이지로 논문이 짧아요. 그냥 한번 같이 보기로 해요. 그래서 제목부터 보시면 Successful Growth and Room Temperature, Ambient Temperature, Magnetic Levitation of LK99 해서 상합 LK99의 부양 효과가 successful 했고 LK99의 성장이 successful 했었다. 예. 이 얘기, 그러니까 공중 부양을 성공을 했고 LK99가 더 확고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부터 같이 보시면 쭈쭈쭈 리석배 교수님 논문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We successfully verify and synthesize the LK99 crystals which can be magnetically leviated with a larger leviated angle than Rhys sample at room temperature. 그래서 상온에서 리석배 교수님이 만들었던 LK99 결정보다도 더 큰 각도로 이렇게 부양을 했다. 그러니까 리석배 교수님이 이거였다면은 우리 화중과기대학의 샘플은 이렇게 각도가 더 큰가 보죠. 예. 그래서 successfully verified and synthesized, 그러니까 검증도 했고 합성에도 성공을 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 개요를 보시면은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 초전도체를 어떻게 접근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철 기반 어떤 초전도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산화 구리를 이용한 이런 초전도체들을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바나듐 그리고 니오비움 티타늄 알로이스 이런 거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나 해봐야 한 55K 정도, 영하 한 220도 정도에서 초전도체를 보였었고, 산화 구리 같은 경우는 최대 영하 한 273에서 130을 빼면 140을 빼면 영하 130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초전도체에 관해서는 기존에 BCS 이론과 보세 아인슈타인 응축 이론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은 고온에서 초전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상온 초전도체는 이미 있었어요. 초전도가 어디서? 이게 고압일 경우에. 근데 일단은 요 두 가지의 이론은 BCS와
보세 아인슈타인 콘덴세이션 요 이론은 이런 그 상온에서 고압 조건에서 초전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이론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그러니까 상온 고압은 있었지만 이건 존재했었지만 상온 상압은 없었잖아요. 예. 근데 리석배 선생님께서 요거를 성공을 하셨다는 거고, 성공을 했다기보다 좀 결말을 약간 열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possible room temperature ambient pressure superconductor, 납 에파타이트, 에파타이트로 구성된 LK99.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이게 더 검증은 해야 될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왜냐면 possible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검증을 했다. 자기들이 그 마이즈너 효과, 저 부양 효과는 확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근데 이제 저항은 확인을 안 한 거죠, 그죠? 예, 저항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고, 마이즈너 부양이 그 임계 온도,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한 400 절대 온도 켈빈이기 때문에 한 130도 정도에서는 분명하게 마이즈너 부양이 일어나더라.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중과기대에서 만든 샘플은 그 석배리님께서 만드신 것보다도 더 큰 부양 효과를 가져왔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LK99 샘플이 뭐 화학식이 요렇게 된다 라는 거고요. 똑같이 따라했고, 사진 1-A에서 그 일단은 그 LK99의 이전에 만들기 위한 어떤 라나카이트하고 인화구리로 이렇게 LK99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죠. 피겨 1A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라나카이트 그리고 인화구리를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합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Figure 1B and 1C, 1D shows the crystal structure of LK99 in which one of the four PB2 atoms is replaced by Cu atom. 여기 보면은 B하고 C가 뭐라고 그랬죠? LK99를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7mm 짜리 또 하나 만들었고, 그 확대하면 요렇게 사진이 나오고, 자기들이 그 이석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바깥에 있는 이거 아니고, 자, 펜이 꺼졌는데요. 자, 보시면 PB2 여기죠. 요 바깥에 안쪽에 이렇게 납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납을 이 중에 하나만 구리로 대체를 했다.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고. 한번 보죠 뭐. 해서 쭈쭈쭉 나오다가 ZFC 제로 필드 쿨링하고 필드 쿨링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로 쿨링 필드 쿨링이 뭐냐고 했더니 주변의 자기장을 차단한 채로 온도를 낮춘 거고요. 요거는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춘 거라고 합니다.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고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고, 자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상태로 온도를 낮추면 그 내부에 있던 자기장들이 그러니까
내가 자기장이 노출이 되었는 상태에서 초전도가 되면 그 자기장이 그 초전도체 안에서 갇히겠죠. 뭔가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다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샘플이 두 개가 있었는데 샘플 1이 이게 이석배 교수님과 똑같이 만든 거고요. 그 녀석은 여기서 뭔가 그 반자성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약 300K 정도에서 300K면은 한 섭씨 30도 30도고요. 그런데 요거를 한 번 더 정제를 했어요. 화중과기대에서 뭔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마이크론 크리스탈 크리스탈 구조를 이용해서 뭔가 했나봐요. 정제를 그 샘플 툴을 마그네틱 리펄전 그 자화되는 것을 뭔가 방지를 하는 방식으로 정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건 40도 정도 더 올랐죠. 340K면은 섭씨 몇 도인가요? 한 100도 정도 되나요? 70도 정도 되는 건 70도 정도에서 더 높은 온도에서 부양 효과, 그러니까 반자성 효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샘플 1이고 이게 샘플 2인데 요게 한 번 더 그 정제를 한 거고 자기들만의 방식이고 이건 리석배 교수님의 레시피대로 작성을 하신 건데 여기 한 300K가 조금 넘는 온도에서 여기 보시면 요 사이죠. 여기서 온도가 내려가면 뭔가 상태가 변하죠. 모멘트라고 하는데 반자성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온도에서 반자성이 생기더라 여기서. 근데 한 번 더 정제를 한 거는 약 340도에서 반자성이 생기더라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 자체는 요 석배 교수님의 물질이 더 깔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얘는 화중과기대에서 한번 정제를 했다는 거는 그 어떤 상태가 변화가 되고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납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쿠퍼 옥시전 그 산화구리가 인듀시스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를 이끌어낸 거예요. 전자 밴드 스트럭처 체인지, 그러니까 전자 구조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포스페이트 옥사이드 인산염 아무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론에서 얘기했던 그런 결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이 논문에서 핵심은 요 실험 결과죠. 요 실험 결과. 예. 요 실험 결과. 어쨌든 결론이 자기들은 나왔는데 저항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저항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고 여기 반자성에 대해서는 오케이다. 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피겨 3가 뭐죠? 여기 자기들이 샘플을 만들었는데 되게 작네요. 되게 작고 magnified sample on the microscope.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밑에다 어떤 자석을 붙이면 이렇게 딱 쓰나 봐요. 딱 쓰고 자석을 치우면 이렇게 죽고. 예. 그리고 그 얘기가 위에 있겠죠? 보시면은 showing a rise and being completely perpendicular to the base when the ferromagnet is close to it. 그래서 그 전자기가 근처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LK99 그 샘플이 전자기장에 가면은 그 딱 수직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larger levitation angle. then 이석배 교수님 거보다는 레비테이션이 더 크다.
더 크긴 한데 더 작잖아요, 이 녀석이.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석배 교수님 거는 크기가 컸어요. 크기가 엄청 컸는데 요 화중과기대는 샘플이 지금 작죠, 크기가. 그래서 그럼 크기가 작으면 당연히 앵글이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서플리멘터리 비디오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럼 이게 자석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자석을 가까이 데려간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착착 끌려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오진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게 반자성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we have successfully grown the LK99 materials with consistent diamagnetism transition. 그러니까 반자성 전이를 일으켰고 large levitation angle, 그러니까 더 높게 이렇게 수직으로 섰고, 이게 AK99면은 상온 상압에서.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 더 첨가를 했다. 그 구리를 도핑하는데, 구리를 이렇게 도핑을 하는데 여기에서 크리스탈리니티, 어떤 결정화하는 단계를 추가를 한 거예요. 이 화중과기대가 요거를 더 추가를 해서 하면은 리비테이션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슈퍼컨덕터라고는, 그러니까 초전도체라고는 결론을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항은 측정하지 않았잖아요. 화중과기대가 저항은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반자성 효과만 확인을 한 거다라는 것인데, 여기 쿠퍼 옥시전 밴드가 인듀스 밴드 체인지, 그래서 어떤 그 전자 밴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초전도 물체가 가진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we expect more consistent test. 그러니까 아직은 결론을 안 낸 거예요. 그 결론을 안 내고 좀 더 아마 연구를 하려는 것 같죠? 그럼 다음에 논문이 하나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 성공했다고 하는 화중과기대 논문을 읽어봤고요. 아직 결론을 안 낸 거네요. 그죠? 저항은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결론은 안 낸 거고, 영상을 한번 보죠. 뭐 마이즈너 이펙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한번 링크 눌러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죠, 위에? 예, 이렇게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석을 치우면 눕고. 예. 뭔가 발견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